주류 도매업 단체가 정부의 물가 안정 정책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소주 도매가를 당분간 올리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종합주류도매업 중앙회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물가 안정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취지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중앙회는 전날 결의대회에서 기업의 인상 요인을 흡수해 주류 도매 가격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기로 했고 국가의 물가 정책에 적극 협조하며 서민 경제 안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다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랜스젠더도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세례 성사를 받을 수 있다는 가톨릭의 교리 해석이 나왔습니다. 가톨릭 신앙을 지키고 알리는 역할을 하는 교황청 신앙교리성은 이 같은 지침을 현지 시간 8일 밝혔습니다. 신앙교리성은 트랜스젠더가 다른 신자들과 같은 조건으로 세례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지만 일부 제약은 뒀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도 웹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이번 지침을 승인했습니다. 어젯밤 한국을 찾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오늘 본격적으로 방한 일정을 소화합니다. 블링컨 장관은 방한 계기에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할 예정이며 박진 외교장관과 오늘 낮에 양자 회담을 갖고 공동 기자회견을 엽니다. 한미 외교당국은 북러 군사 협력에 대한 공동 대응과 이달 중순에 개최될 것이 유력한 미중 정상회담 등 인도태평양 지역 정세를 논의할 전망입니다. 유엔 총회가 현지 시간 8일 북한의 핵개발 중단과 국제원자력기구 IAEA 복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이번 총회 회의는 IAEA의 2022년 연례 보고서에 대한 평가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수도권과 강원 영서 등 전국 곳곳에 5mm 안팎의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전국이 15도에서 22도로 예보됐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최대 1.5m, 서해 앞바다 최대 2m, 남해 앞바다 최대 1m까지 일겠습니다. 김정현이었습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안녕하세요. 전국민 안전 캠페인 홍보대사 오나라입니다. 급하게 서두르다 보면 사업장에서도 안전사고 많이 생기죠? 산업 현장의 경훈 씨, 고층 작업 시작 전에 5초만 안전장비 잘 챙겼는지, 안전장치는 문제 없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찌개 맛집 이사장님, 뜨거운 불 앞에선 5초만 소화기는 구비되어 있는지, 환기는 잘 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세요. 빨리빨리 하기 전에 5초만 조심하면 모두의 안전이 계속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볼까요? 다 함께 5초만. 공익광고협의회.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구본상의 허심탄회 11월 9일 목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좀 올라서 추위가 주춤한 상황이죠. 하지만 오후부터 내일 사이에 비 예보가 있고요. 비가 내리고 나면 기온이 10도에서 15도까지도 떨어지면서 추워진다고 합니다. 자, 충북의 현재 기온은 14도고요.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0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구본상의 허심탄회는 용우상박 코너로 함께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동석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나와 계시고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허창원 전 도의원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자, 저희 허심탄회는 유튜브 안녕 MBC 충북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고요. 지난 유튜브 방송들 역시 다시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모바일과 PC를 통해서 저희 허심탄회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항상 모든 방송을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광고 듣고 와서 구본상의 허심탄회 출발합니다.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매일의 사무실 활기찬 업무로 시작하다. 코팅, 재본, 재단. 손쉽고 편리하게. 중요한 자료는 깔끔하게. 탄탄한 제품력으로 인정받은 현대오피스가
사무기기 전문 브랜드 페이퍼 프렌드로 경쟁력을 높여갑니다. 현대오피스 사무기기 전문 브랜드. Paper Friend.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앞둔 직장인. 퇴직연금 가입 들어갑니다. 금메달, 연금 메달입니다. 22년 말 은행권 전체 적립금 1위 연금 메달리스트 신한은행 퇴직연금 IRP를 만나보세요. 꿈꾸는 연금 행복한 인생 신한은행 퇴직연금.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등 확인. 손실 발생 시 투자자에게 기소. 기름값 빼면 남는 게 없네. 화물 기사님, 이젠 덜 남는 운반 말고 더 운반하세요. 더 운반? 파주차주 직거래로 더 남고 주선사 승인 없이 2길 지급되니까 더 편하고 CJ 대한통운이니까 더 전문적인 더 앞선 운반의 기준 더 운반.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어휴 좋아. 김 사장 충전이 벌써 다 됐어? 나 T4K로 바꿨잖아. 아 GS 글로벌에서 수입하는 BYD 1톤 전기 트럭. 한겨울에도 충전이 그렇게 빨라? 그럼 시간이 돈인 우리한텐 딱이라니까. 박 사장도 BYD T4K로 바꿔봐. 검색창에 T4K. 퇴직연금 며칠 넣으실 거예요? 1950일이요. 20-30년을 쭉 함께하는 퇴직연금. 리스크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ETF, TDF 등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 글로벌 자산 배분과 장기 투자의 원칙대로 퇴직연금 파트너는 미래에셋증권이어야 합니다.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세요. 희철이 형, 저 탈모가 고민이에요. 고민은 치료만 늦출 뿐. 지금 바로 약국에서 미녹시딜 바이그루트를 만나보세요. 탈모 치료에 효과 있는 미녹시딜이 들어있으니까. 탈모엔 역시 미녹시딜 바이그루트. 드라이 했는데 머리가 왜 이렇게 초라해졌지? 모발 속이 비었으니까. 힘없고 가는 모발이라면 탈모 고민은 잡고 모발 속은 채워주니까 힘있게 자신있게 닥터그루트 밀도 케어. 기능성 화장품. 허심탄의 용호 상박. 네, 오늘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용호 상박으로 함께합니다. 두 분 나와 계십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동석 전 대통령실 행정관 나와 계시고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허창원 전 도의원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두 분 다 이제 오랜만에 좀 뵙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총선 예비 주자들과 함께 이 시간 하다 보니까 뭐 일정들 맞춰가면서 하다 보면은 뭐 텀이 좀 길어질 때도 있어서 맞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허 의원님도 굉장히 좀 자주 뵀었던 것 같은데 오랜만에 뵙는 것 같고. 저도 자주 나온 것 같은데 오늘은 오랜만에 나온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뭐 한 분씩 근황 좀 여쭤보겠습니다. 허 의원님부터 좀 예. 네, 저는 지난주에 이제 예고해드린 대로 정책 선거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지난번에 내도구암 율량 사천동을 중심으로 한 청주 농구 이전에 대해서 제가 공약을 하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두 번째 공약 이제 청주공항을 중심으로 한 내수 부기 오근장동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하고 그 지역 주민들의 그 수익 사업들을 어떻게 끌어나갈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제 공약 발표를 했는데요. 네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제 청주공항 활성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청주공항 활성화 부분은 이제 좀 전용 활주로를 좀 추가하는 부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발표를 했고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지역구 의원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저 지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을 해나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발표를 했는데 사실 굉장히 그 17비가 지금 F-35 우리 스텔스기가 이다 보니까 굉장히 소음이 심해요. 지금 현재 40대인데 좀 언론에 의하면 60대까지 이제 증편을 한다는 건데 사실 이런 거는 그 주변에서 실제로 지내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예. 청주공항 활성화 이야기만 하기에는 정치인으로서 좀 죄송한 마음이 우선 들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군소음 방지법에 의하면 뭐 6만 원, 4만 5천 원, 3만 원 이렇게 지급이 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 차원에서도 100% 대응해서 네. 시청 그 도나 시에서도 100%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보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습권이라든가 또 사업하시는 부분들까지도 어떠한 혜택을 드리겠다라는 말씀을 공약을 통해서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그 지역이 갖고 있는 장점이 무엇인가를 제가 유심히 봤는데 결국은 청주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청구가 갖고 있는 그 지역의 장점들은 관광이에요. 네네. 초정행궁, 치유마을, 태교랜드, 미래해양과학관 이런 부분들이 최근 3년간 동안에 이제 조성되는데 예산 투입되는 걸 보면 한 1,600억 정도가 투입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적지 않게 많이 네, 투입되네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도 이 초정행궁이 개장 이래로 지금까지 한 누적 적자가 한 20억 정도 돼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을 패키지로 묶지 못한다. 그래서 이것을 패키지 관광으로 묶을 수 있도록 해서 지역 주민들은 먹거리, 볼거리 이런 부분들에서 수익 사업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서는 관내 행정이 아닌 정말로 여행 전문가들이 모인 TF팀을 만들어서 네. 그 지역이 살아갈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찾겠다. 그리고 이 부분에 들어가는 예산은 공항 소음 방지법에 의하면 그 인근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지역 수익 사업들은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법이 이미 돼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저는 국비를 좀 얻어서 도비, 시비 합쳐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안들을 네네. 우리 장점을 가지고 만들어 보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 목요일 날 네. 도청 기자간담회실을 찾아서 제가 공약 발표를 했고요. 계속해서 지금 이제 공약들을 하나씩 이제 내놓고 계시는. 네, 계속 공약을 업그레이드하고 있고 이제 정책 선거. 네, 정책 선거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3가지 공약을 갖고 간다고 그랬는데 이제 다음 달 초에 되면 저 오창을 중심으로 한 공약 발표하면서 제가 갖고 있는 대표 공약 3가지 그 이외에도 네. 뭐 여러 가지 공약이 예. 있겠지만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약을 좀 끌고 갈 생각입니다. 네. 지금 말씀 나온 김에 잠깐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그 청주공항 관련해서 말씀 많이 네.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지금 도지사이신 국민의힘 소속인 김영환 지사도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그야말로 사실 어떻게 보면 여야를 막론하고 다 관심들도 있고 얘기들을 꺼내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그런 부분에서 허창원 전 의원의 어떤 차별화된 공약 이 국민들께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은 뭐가 있겠습니까? 일단 청주 공항은요. 예. 저도 제가 도의회 때 그 도의원 그만두기 전에 청주공항 활성화 특위위원장을 제가 했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공항공사나 뭐 관계자분들하고 여행업계하고도 제가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사실은 돌아가는 내막을 아는데 일단 다른 부분들은 차지하고 네. 제일 중요한 건 비행기가 떠야 되잖아요. 근데 그 활주로가 2개가 있는데 결국은 0.5개만 지금 민간공항에 쓰고 그렇죠. 있는 거거든요. 하나만, 예. 그렇다 보니까 군 공항에서 허용되는 우리가 이제 비행기가 뜰 수 있는 그 기회 시간대를 슬롯이라고 하는데 예. 이번에 뭐 1회가 좀 확대가 되긴 그렇죠. 했습니다. 그래서 6, 7회 정도였는데 예. 한 7, 8회 정도로 지금 됐는데 그게 이제 맥시멈이에요. 그렇다면 청주공항을 활성화시킨다고 수많은 이야기들을 하지만 비행기가 뜨는지를 못 하는데 예. 다른 거는 부차적인 건 얘기다. 그렇게 결국은 전용 활주로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네. 전용 활주로가 이제 도에서도 내년에 이제 3억에서 5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타당하다고 나오면 일단은 그게 우선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우선이 안 되면 청주공항에 대해서 활성화라는 이야기는 글쎄 의미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네. 우리가 이제 공항이 있음으로써 우리가 좀 거기에 대해서 좀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라면 아웃바운드 관광만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공항에서 떠나는 거죠. 네네. 결국 공항을 통해서 관광객이 들어와서 들어올 수 있는 이 것도? 지역에서 예. 체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인바운드 알겠습니다. 관광인데 결국은 이런 부분들에 네. 중점을 둬서 청주공항 활성화에 네. 임해야 한다. 아까 뭐 관광 얘기도 패키지 네, 얘기도 네, 하셨으니까요. 예. 뭐 열심히 그야말로 정책 선거로 뜨겁게 좀 달구시는 모습을 인사 여쭙자마자 쏟아내 주셨고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습니다. 차차 또 계속 듣겠습니다. 네, 네. 이동석 전 행정관께서도 오랜만에 뵀는데요. 네. 충주에서 잘 지내셨습니까? 뭐 지금 계속해서 충주에 머물고 있고요. 예. 주소 이전도 이제 완료가 됐다 보니까 충주에서 이제 시민분들과 계속해서
만나 뵙고 있고 또 네.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고견을 듣고 있습니다. 예. 저는 뭐 지금 새벽 4시 30분부터 움직입니다. 아, 네. 벌써 레이스를 시작을 하셨군요. 맞습니다. 예. 4시 반에 가서 또 시민분들 찾아뵙고 또 배드민턴장도 가고 파크 골프장도 가고 탁구장도 가고 이렇게 시민분들을 만나 뵙고 있고요. 또 저의 얼굴을 알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야말로 이제 본격적인 뭐 명함 돌리기는 안 되는 때니까 네. 뭐 아이스 브레이킹 주민들에게 이름 알리고 네, 이제 맞습니다. 좀 친밀감을 높이는 정도인데 네, 네. 지금 말씀 나온 김에 일단 충주 얘기부터 저희가 좀 네. 해보겠습니다. 충주가 굉장히 그 지금 분위기가 핫한 것 네,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동석 전 행정관이 일단 포문을 여셨고 네. 일찌감치. 근데 거기 삼선의 이종배 네. 의원이 지금 도당위원장께서 계시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것만 해도 야 이게 또 신구간에 네. 또 어떤 이렇게 흘러갈지가 좀 귀추가 주목이 됐는데 네. 저희가 다음 주에 이제 예정이 네. 되어 있습니다. 정용근 그 전 대전 경찰청장이죠 네. 이제는 충주 출마를 준비를 하시는 걸로 지금 네.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도전자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국힘 내에서도.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도전자는 더 많아질수록 좋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제가 사실 충주 시민분들을 만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 중 하나가 네. 그럼 이종배 의원님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렇게 예, 많이 예. 여쭤보세요. 그거에 대해서 저는 한결같이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승자가 하는 겁니다. 결국 이종배 의원님이 평생 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말씀도 드리고 또 정 청장님께서도 이렇게 나오시는데 네네. 저는 새로운 사람이 계속해서 들어와야 충주 발전이 되고 결국 충북 발전도 되고 또 대한민국의 발전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이 한두 분 더 정도 나오셨으면 좋지 않을까. 국민의힘에서 맞습니다. 조차도. 그리고 예. 민주당 상황도 똑같습니다. 예. 지금 뭐 박지우 위원장님도 계시고 그렇죠. 뭐 맹정섭 전 위원장님도 계시고 노승일 청장님도 계신데 민주당 역시 더 노승일 많은 청장이면 노승일 전 맞습니다. 경찰 거기 네, 네, 네. 경찰청장이시죠. 그분들도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꼭 승리하는 분과 함께 이렇게 충주 지역 발전을 논의하고 또 제대로 된 공약 발전을 통해서 네. 시민들께 보여드리는 게 어떨까. 네. 아니, 재밌는 게 그 전 경찰청장들께서 이렇게 다 충주로 맞습니다. 다들 네. 경찰분들이 충주에 많이 보이시는 네, 것 그런 같아요. 것 같습니다. 아니 사실 굉장히 궁금합니다. 사실 네. 지금 이제 조기령 충주시장도 네. 경찰 출신이시기 맞습니다. 때문에 여기에 또 정용근 전 청장이 이제 뛰어든다라는 네. 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네. 뭐 이제 상황 좀 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공정한 경쟁 맞습니다. 누구에게나 많이 들어오는 건 환영한다. 네. 라는 지금 뭐 그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언론 보도에서는 뭐 대통령실 출신이 뭐 전략 공천을 받는다 그런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저는 대통령실 출신으로서 전략 공천을 바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지역에서 그 사람의 그 밸류를 높여서 지역 주민들께 선택을 받는 자가 결국 공천을 따내는 것이지 그런 거에 있어서는 언론의 시각과는 좀 저는 다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말씀이 예. 아니 보다 보니까 검찰은 청주에 네. 경찰은 충주에 그러네요. 지금 구도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인재들이 그 그렇게. 가다가 중간에서 중부상군에서 경찰과 검찰이 한번 만나고 네. 그러네요. 저기 이제 우리 이모선 위원장님과 예, 이제 하고 경대수 네, 위원장님 맞습니다. 만날 것 또 같아요. 리턴 매치가 기다리고 네. 있으니까 재미있는 지금 구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얘기가 나온 김에 잠깐 그 부분을 좀 짚으려고 합니다. 네. 일단 이따가 전국 얘기할 때도 원래는 짚으려고 했습니다만 네.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열심히 맞습니다. 뛰고 있습니다. 근데 어젠가요? 그젠가 네, 네. 그 홍준표 네. 대구시장 만났을 때 이제 공개적으로 아예 얘기를 네. 그 워딩이 나왔기 때문에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네. 어쨌든 뭐 네, 듣보자 뭐 맞습니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 네.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초선 원외들이 중진들 너무 군기 잡고 이렇게 설치는 바람에 네. 이런 거 싹 안 된다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그런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왜냐하면 이제 그런 것들이 소위 이제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그 어떤 행정이라든지 어떤 철학 같은 맞습니다. 걸 갖고 내려오시는 분들이 이제 많잖아요. 네, 네. 청원도 일단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뭐 국민의힘에서 이제 네. 서송 비서관이 오실 네. 텐데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하거나 이게 조금 위축될 수 있는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많이 아쉽죠. 일단 뭐 당의 어르신인 그리고 당 대표로서 대선 주자까지
하셨던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아쉽고요. 아쉽다. 이 듣보잡이라는 표현은 사실 국민들이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굉장히 낯선 사람 아닙니까? 네네. 근데 홍준표 시장님께서도 한때는 듣보잡이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듣보잡이었죠. 당연히 처음 시작하는 그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더욱더 알려서 국민들께 의견을 고견을 엿듣고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 같고요. 지금 혁신위에 대해서는 아주 신선한 정책들이 많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이제 청년 여성에 대한 3호 공약이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저는 혁신위가 이렇게 계속해서 새로운 공약을 만들어야지 결국 민주주의 그리고 더욱더 공정한 경쟁이 펼쳐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혁신위가 지금 안을 내놓을수록 민주당에서도 긴장하고 있어요. 하위 20% 경선 배제, 공천 배제를 내놨는데 민주당은 그보다 높은 숫자를 제시하고 있고요. 지금 계속해서 이런 청년 할당제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면서 아주 공정한 그런 경쟁, 공천 룰을 발표하면서 선의의 경쟁이 민주당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영향 받고 있는 게 맞습니까? 영향을 받지요. 한 예. 군데서 잘하면은 그 나머지도 노력할 수밖에 없는 게 저도 이 정치가 기업 논리로 이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 A 기업에서 좋은 제품을 만들면 B 기업도 좋은 제품을 만들어 서로 경쟁을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A 제품 안 좋은 것만 얘기하는 게 좀 정치거든요. 그리고 또 B 회사 제품 안 좋은 것만 얘기하는데 결국은 그거는 소비자들이 이미 알아요. 국민들이 아는 것처럼 정치가 기업의 논리처럼 내가 좋은 점, 내가 개선하고 어떠한 장점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어필하는 것처럼 정치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좀 민주당에서는 지금 정체돼 있는 것처럼 돼 있는 분위기가 아무래도 인요한 혁신위원장이라는 그 새로운 인물이 또 과감하게 치고 나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국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선하게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우리도 더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이미 의원들이 다 하고 있죠.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좀 하시는지. 왜냐하면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이제 김은경 혁신위가 들어섰을 때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일단 크게 주목받지 주목은 됐습니다만 결국은 여러 가지 설화가 있으면서 좀 국민들 앞에는 제대로 된 혁신의 모습은 보여주지 못한 채 끝났다는 평에 이제 주를 이루는데요. 지금 이제 인요한 혁신이 들어선 거 보시면서 이런 활동도 보시면서 어떤 뭐 훈수라든지 또 아쉬운 점은 뭐가 있다고 좀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지금 라디오에 나올 때마다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혁신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우리 좀 민주당에서 혁신 이야기를 할 때 뭐 이재명 대표의 그늘 아래 뭐 이런 이야기들을 언급하면서 좀 제가 그런 부분은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혁신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해야 되는 건데 인요한 위원장은 사실 어떻게 보면 대통령 눈치도 보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윤핵관들의 험지 출마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니면 출마하지 말라 뭐 이런 부분까지 과감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국민들이 그걸 바라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요한 위원장이 지금 하고 있는 일련의 행동들은 저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굉장히 신선하고 좋게 보일 것이다. 그런 면에서는 민주당도 저에 버금가는 거기에 버금가는 혁신을 만들어내야 되고 또 우리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내년 선거 녹록지 않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예, 그런 맥락에서 이재명 당대표가 이제 총선 인재위원장을 맡으셨어요. 아까 좀 저 표현을 이재명 대표의 그늘 아래라는 표현을 아까 쓰셨는데 정말 그늘이 짙어진 느낌입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이재명 당대표가 총선 인재위원장, 인재 영입위원회도 아니고 인재위원회를 통해서 그래서 박성준 대변인은 뭐라고 했냐면 당 내부 인재 그리고 당무에 참여한 정무 경력이 있는 외부 인사라고 이렇게 포함해서 발탁을 하겠다. 이렇게 좀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명시적인 얘기들을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이 바라는 민주당에게도 역시 바라는 어떤 혁신의 모습에서 이런 흐름이 과연 그런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는데요. 지금 민주당은 인재 영입에 대해서 굉장히 비중을 높이 두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철규 전 사무총장을 인재 영입위원장으로 모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는 사실은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안 맞는 거예요.
전 사무총장이었고 그리고 윤핵관 중에 윤핵관이시잖아요. 이재명 당대표의 인재위원장은 눈높이에는 괜찮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예. 이재명 당대표가 직접 인재들을 영입을 하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재를 민주당 차원에서 과감하게 영입을 할 수 있도록 이재명 대표가 직접 그것을 하겠다라는 건데 이제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직접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마 당 사정을 보면 인재들을 과감하게 당 대표가 직접 해서 뽑아서 우리 총선을 한번 치러보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거라 일종의 좀 책임을 지겠다라는 거죠. 예, 당 대표. 네, 네,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 인재 영입에만큼은 어쨌든 총선을 예. 책임지고 치러보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한 20초밖에 없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겠다라는 쪽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소위 말하는 당내 이제 비명계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더 압박당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목소리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반론이랄까요?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어떻게 하실지를 광고 듣고 와서 바로 답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청주의 주거 중심 가경에 6번째 아이파크가 옵니다. 중대형 특화 설계로 만나는 아이파크 브랜드시티의 중심. 더 커진 프리미엄. 청주 가경 아이파크 6단지 11월 오픈 예정. 1600-8280. HDC 현대산업개발. 안녕하세요. 전국민 안전 캠페인 홍보대사 오나라입니다. 급하게 서두르다 보면 사업장에서도 안전사고 많이 생기죠? 산업 현장의 경훈 씨, 고층 작업 시작 전에 5초만 안전장비 잘 챙겼는지 안전장치는 문제 없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찌개 맛집 이사장님, 뜨거운 불 앞에선 5초만 소화기는 구비되어 있는지 환기는 잘 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세요. 빨리빨리 하기 전에 5초만 조심하면 모두의 안전이 계속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볼까요? 다 함께 5초만. 공익광고협의회. 안녕하세요. 운동 유튜버 심으뜸입니다. 요즘 친환경에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내 몸. 밖에선 한정거장 거리 정도는 걷기. 유산소 운동 효과에 탄소 배출 감소 효과까지. 안에선 안 쓰는 플러그 뽑기 스쿼트. 하체 근력 강화 효과에 기후변화 방지 효과까지. 어때요? 효과 확실하죠? 몸 좀 움직였을 뿐인데 건강도 아끼고 환경도 아끼고 친환경 피지컬 함께 시작해볼까요? 공익광고 협의회.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네, 구본상의 허심탄회 용호상박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동석 전 행정관 그리고 허창원 전 도의원 두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제가 앞서 질문을 한번 드리고 답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그 이재명 당대표의 인재위원장 겸임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이제 향후 총선의 시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혁신을 요구하는 어떤 입장에서 이런 것들이 과연 괜찮겠는가? 특히 이제 당 내에서 비명계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비명계가 결국은 튀어나가게 되는 어떤 구실을 만들어주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요. 그런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됐든 국민의힘은 지금 당장은 뭐가 됐든지 간에 뭐 지금은 도배지가 떨어지고 뭐 저기 장판을 걷어내고 막 시끄러워 보이고 좀 지저분해 보여도 어찌됐든 뭐가 됐든 뭘 하고 있는 움직임이 있는 건데 민주당은 좋게 보면 똘똘 뭉쳐서 가긴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혁신이라는 게 들어갈 여지가 있겠는가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도 민주당 내에서 혁신에 대한 고민은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 금방 질문하셨던 것처럼 비명계에 대한 우려 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네네. 사실은 인재 영입을 한다고 그래서 그 이재명 대표가 비명계를 타겟으로 두고서 하진 않을 거고요. 그것은 국민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다만 그 민주당은 경선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비명계 의원님들도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현역 의원들은 대부분 경선을 다 치르셔요. 그래서 사실 경선에서
다시 의원이 되시면 되고 그 공천을 받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비명계의 우려는 너무 그렇게 우려를 안 해도 된다. 결국은 경선이라는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경선이라는 과정 속에서 후보가 돼서 다시 공천을 받고 다시 총선에 임하면 되는 거라 너무 그렇게 지금부터 그것을 너무 언론에 이렇게 노출하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어쨌든 민주당은 그 경선 원칙을 한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려를 한다는 표현은 이제 뭐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뭐 이런 분들에게 우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비명계인 의원들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우려를 넘어서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다른 어떤 길을 모색할 수 있는 가능성도 지금 열려 있는 셈이잖아요. 그 가능성은 열려 있겠지만 예. 이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거의 창당이 확실시 된다라는 언론 보도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이제 지금 해쳐 모여하는 그런 뭐 분위기도 만들어질 텐데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을 떠나서 하시는 의원님들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는데 이제 네. 간혹 지금 뭐 좀 언론을 통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는 의원님들은 계십니다. 근데 그런 분들 빼놓고서는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을 떠나서 그러는 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결국은 민주당 내에서 뭉쳐서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신당 얘기를 꺼내셨으니까 국민의힘에 이제 바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제 언론에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까지 흐름이 왔는데 여기서 창당을 안 해도 지금 이상한 상황이 좀 시간표상으로 좀 됐는데 어쨌든 12월 말까지 이준석 전 대표는 본인 이제 결심을 어떻게든 하겠다, 결심을 굳히겠다고 하고 뭐 그 홍준표 시장은 신당 창당하면은 한 10석은 충분히 가져간다 이런 얘기까지 소위 예언까지 했습니다. 예상까지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사실 뭐 저번 주까지만 해도 이게 신당 창당이 불가능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정치적 흐름을 계속해서 보다 보니까 신당 창당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이게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쉬지 않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게 신당 창당이 멈추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다면 어느 정도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중재에 나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이준석 전 대표의 목소리가 좀 잦아들을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도 지금 계속해서 페이스북으로 메시지를 내고 있거든요. 아, 그랬나요? 예. 그런 걸 보면은 일단 신당 창당은 가시권에 있다. 그런데 저는 이 신당 창당 수순이 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유 중에 하나가 신당 창당을 하게 되면 당대표는 누가 합니까? 원내대표는 누가 할까요? 이게 지금 뭐 정의당 류호정 의원도 같이 이렇게 뭐 같이 하고 싶다는 그런 뉘앙스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이 사상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뭉쳐서 거기에서 지도부를 뽑고 어떻게 공천관리위원장을 뽑고 선거 대책을 논의할 수 있을지부터 저는 의문스럽고요.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계속해서 이런 쓴소리를 내는 것은 건강한 쓴소리는 저는 계속해서 국민의힘이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반대 아닌 반대를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다 보면 결국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계속해서 이런 성향의 쓴소리를 낼 경우에는 차라리 이준석 전 대표가 하루빨리 당을 나가는 게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제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어찌됐든 소위 말하는 비운 인물들을 계속해서 이제 시작하자마자 만난 셈이에요. 예, 계속 이제 비공개든 공개든 만난 셈이고 자꾸 이제 품으려고 하는데 오히려 이런 정도가 되면은 차라리 나가는 것이 국민의힘에 또 도움이 된다라는 지금 그런 해석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지금? 지금 언론에서는 이준석 신당이 지금 뭐 민주당에게 더 불이익을 가져다 준다. 뭐 이런 지금 보도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양쪽에 중도층을 빼앗아가는 효과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근데 지금 이준석 신당이 창당이 됨으로써 다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정책을 내놨을 때 결국 국민들이 어떻게 보실까 하는 그런 의문점이 들고요. 지금 뭐 류호정 의원은 뭐 젠더 갈등 관련해서 이준석 전 대표랑 계속해서 상의를 해보겠다 그러는데 이게 얼마만큼의 그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그것도 의문스러운 상황입니다. 허청원 전 의원은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저는 이준석 전 대표가 창당을 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아마 기존의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국민들이 기대해서 이제 대통령이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잘 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이준석 대표가 이제는 포기한 것 같아요. 이제 포기하고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자기만의 정치, 그리고 또 언론에서도 많은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정당이라는 것은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오고 가고 토론 속에서 이제 발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거기에 100번 공감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 밑으로 단일 대우가 만들어지고 쓴소리는 하지 못하는 뭐 그런 상황들이 지금 만들어진 상황 속에서 이준석 대표가 생각하는 정치, 저는 그것을 아마 창당을 통해서 만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그러나 지금 뭐 유호정 의원이라든가 뭐 가치관이 저는 좀 상이할 것 같은 그런 분들이 합쳐서 모인다라는 부분들은 이준석 대표가 아마 용인하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길게 보고 정치라는 스타일이라 나름대로 어떤 정책이라든가 공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분들이 모여서 그런 정당을 만들어가는 것을 꾀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류호정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더 이념적 스펙트럼이 조금 더 멀리 있다 치더라도 소위 말하는 비윤, 네. 또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비명계, 그리고 지금 금태섭, 양향자 이런 대표들, 새로운 또 움직임 있는 분들이 한데 모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정도까지는 안 될 것이다, 아니면 저는 안 될 것이라고 보는 게, 민주당만을 먼저 이야기하면 민주당에서 결국은 당선이 어렵다. 그러니까 뭐 공천이 아니라 결국은 자기 정치적인 곳서 앞으로 행보가 좀 어렵다라는 분들 중에 개 중에 그냥 간혹 이렇게 갈진 모르지만 민주당 내에서 이준석 대표와 함께 정치를 하진 않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뭐 얼마 전에 여론조사에서 신당이 만들어지면 뭐 18% 정도의 지지율이 나온다고 하는데, 결국은 그거 갖고서 제가 나름대로의 정책을 펼 수 있는 정당으로 총선을 치르기에는 제가 보기엔 좀 부족하다. 결국은 양당 체제로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는데, 이준석 대표가 나와서 만약에 창당을 해서 정당이 만들어진다면 중도층을 얼마나 거기서 흡수할 것이며, 유불리를 따졌을 때 과연 민주당과 국민의힘 쪽 어느 쪽에서 중도층의 표가 그쪽으로 더 갈 것이냐라는 부분들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민주당에서는 좀 고심을 그런 쪽에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이 조금, 저는 앞으로의 상황을 만약에 신당이 창당이 되면 어떻게 될 건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창당이 될 경우로 네. 가정해서. 저는 민주당에서 비명계, 그러니까 뭐 조응천, 뭐 이상민 의원 이런 분들이 저는 대거 합류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신당이 창당이 될 경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뭐 금태섭, 양향자 의원님들도 분명히 갈 겁니다. 근데 저는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 공천을 앞두고 혹은 공천 이후에 이 신당이 어떤 역할을 할지, 저는 오늘 아주 재미난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바로 윤창현 의원님이 하신 말씀인데, 공천에 탈락한 사람들의 맛집이 될 것이다. 저는 이런 수순으로 밟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준석 신당이라는 게 새로운 가치를 통해서 만들어졌는데, 결국 공천 탈락한 사람들을 이렇게 한둘 데려오게 되면 신당의 의미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또다시 재탕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고, 결국 국민들께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주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결국은 그런 부분들에서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정치인들을까지 다 끌어모은다면 그런 정당을 만들어서 총선을 치르기에는 뭐 제가 보기에는 어려울 걸로 보고, 민주당 내에서 이제 뭐 금방 언급했던 뭐 이상민 의원, 조응천 의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상민 의원은 좀 뭐 고민 중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언론에서 했지만, 아마 조응천 의원이나 대부분의 의원님들은 민주당을 떠나서 이렇게 다른 신당으로 가거나 이러진 않을 것이다.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은 단일 대우로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총선의 시계가 가까워져 올수록 더 이제 예상치 못한 움직임도 있을 수 있겠고요. 많은 이해가 있겠습니다. 뭐 신당 얘기, 결국 이제 전체 판세에 대한 부분에서 한 가지 좀 질문드리고 싶은 건, 요즘 이제 민주당 총선 200석 그 타이틀 얘기 좀 나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 어제 저희가 진보당의 이명주 청주 지역 위원장 인터뷰를 할 때
진보당 역시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국민의힘 100석 이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거의 정확하게는 이제 그게 이제 마찬가지죠. 100석 이하 민주. 그래서 그 나머지 민주 세력의 소위 말하는 야권의 200석을 달성을 하기 위해서 뭐 진보당도 역시 뭐 필요하면은 뭐 정의당 지금 이제 그 지도부가 완전히 내려왔지 않습니까? 비대위로 돌아서고 그런 부분에서 녹색정당이라든지 다 할 수 있으면 다 해서 어찌됐든 야권의 200석, 국민의힘은 100석 이하를 목표로 한다라는 말씀하셨는데 결국 거기에는 이제 민주당의 역할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크게 이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그렇게 소위 말하는 야권 연대를 다 해볼 생각이 있으신지도 좀 궁금합니다. 게다가 요즘 이제 그 얘기한 게 정동영 고문이라든지 조국 전 장관이라든지 요즘 또 이탄희 의원이 계속해서 다 이제 총선 200석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좀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야권 연대는 하다 보면은 정책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200석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사실은 저는 이 방송에서는 거친 표현을 안 하는데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은 정신 나간 분들입니다.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세 분이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서는 항상 겸손해야 되거든요. 네. 언제든지 국민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판할 수 있는데 그것은 200석을 주고 안 주고는 국민들의 몫인데 우리는 200석을 향해서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면은 모를까 민주당이 이런 상황 속에서 200석을 차지할 수 있다라는 뉘앙스로 이야기하는 분들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고요. 항상 정치인은 저는 국민 앞에 겸손해야 된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하나로 대통령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은 무서운 거거든요. 국민들이 생각하지도 않고 국민들이 아직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좀 뭐 생각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지도 않으셨는데 우리들이 먼저 몇 석 이야기하는 거는 겸손하지 못한 자세고 저희들은 국민들이 바라는 눈높이에서 혁신하고 정책 만들고 그저 달려가면 그 결과는 국민들이 알아서 주시는 거다. 그래서 야권 연대를 통해서 200석이 가능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들을 많은 분들이 하시는데 저는 야권 연대 이야기는 해도 괜찮겠지만 200석 이야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200석이 이제 되면 200석이라는 게 왜 200석인지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뭐 대통령의 뭐 법안 거부권도 일단 무력화시킬 수가 있고 탄핵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이제 뭐 개헌도 가능한 숫자이기 때문에 200석이라는 게 좀 상징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거꾸로 조금 이제 측면을 틀어보면 결국 200석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는 사실 국민의 입장에서 이게 사실 200석이 안 되더라도요. 예를 들면 한 170, 180까지는 현실적으로 지금 상황이 뭐 향후에도 국민의힘으로서는 어찌됐든 참패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면 뭐 그렇게 될 가능성도 당연히 있는 그러니까 거죠. 그런 가능성에 선거에서. 대해서 네. 지금 다들 공감을 어느 정도 하고 있다는 분위기가 있는 것이 국민의힘으로서는 어찌됐든 뭐 어떻게 혁신을 해도 이게 답이 없다고 하면 큰일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또 발언과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시는지요? 저는 뭐 민주당에서 200석 가져간다. 저는 이런 위기에 찬 목소리도 결국 국민의힘 이 지지자들 그리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경계를 계속해서 해야 되고 강서구청 선거 이후에 지지율 폭락 그리고 지금 윤 대통령의 그런 행보 등을 봤을 때 저는 아직 총선이 5개월 그러니까 153일 남았죠. 153일이라는 시간 동안 더욱더 지지율은 극복할 수 있다고 보고요. 지금 모든 나오는 얘기는 지금 현 지지율에 있어서 나오는 평가들입니다. 결국 뭐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가지고 나가느냐, 여당이 어떤 정책을 가지고 나가느냐, 야당이 어떤 정책을 펼치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국민의 민심은 하루아침에도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건강한 목소리는 죄송합니다. 건강한 목소리는 계속해서 나와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거듭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는 그 뭐 200석 가능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팩트를 이야기하지만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200석을 한다라는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는 인식의 문제가 더 중요한데 국민들이 그렇게 인식해버리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하나로 민주당이 변하고 저렇게 교만해질까?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가 조심을 해야 되는데 제가 잠깐 더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네. 네. 지금 이준석 대표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18% 이길 것이라고 예측을 한 것이 지난 3년 반 총선에서 강서구의 그 국회의원들이 17.56%인가요? 아마 이겨서 18%를 예상을 했는데 17.15% 이겼습니다. 네네. 근데 그 3년 반 전에 그 충북 총선을 봐야죠. 충북 총선을 보면은 5대 3으로 민주당이 이겼지만 그때 이긴 분들 보면은 대개 3% 내외로 이겼어요. 지금 그 분위기로 계속 간다라고 했을 때 3% 내외로 이긴 분들이 그 이장섭 의원, 정정순 의원, 이모선 의원 다 3% 내외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조금만 겸손하지 못하고 혁신하지 못하면 충북의 정치판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더 겸손하고 국민 앞에서 혁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200석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말을 조심해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거듭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저는 이 발언을 하기 위해 오늘 작심하고 나왔습니다. 네, 시간이 짧습니다. 네, 이게 사실 지금 충북권 여야 의원들을 통틀어서 저는 현실 정치에 있어서 이분들이 화합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영남, 호남 같은 경우에는요. 영호남 의원님들은 뭉쳐서요. 예산 따오기 바쁘고 각각 만나가지고 좋은 정책들을 이렇게 펼칩니다. 근데 현실의 우리 충북의 여야 정치인들 현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충북의 여야 의원님들 뭉치셔야 되고 더욱더 예산을 많이 따오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해주셔야지 그래야 충북이 살고 대한민국이 삽니다. 그런 말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동석 행정관이 꼭 가셔서 저랑 뭉칩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모습 보기를. 예. 네. 근데 영호남은 뭐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대를 이루고 있으니까 뭉치기 편하고 여기는 좀 갈려 있어서 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저는 영남 의원님들로 봤을 때도요. 영남에도 분명 민주당 국민의힘 그렇죠. 의원들이 많습니다. 부산 지역 국회의원님들 뭉치는 거 보면 놀라실 겁니다. 그런 면을 봤을 때 충북 의원님들도 정말 똘똘 뭉치셔야지 안 그러면 예산 뺏깁니다. 예. 네. 도민만 바라보고 맞습니다. 네, 국회의원들이 정말 도민 국민만 바라보고 하는 정치 그렇게 하면 되는데 됩니다. 제가 그래서 좋은 정치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가영입니다. 함께 암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하나생명이 세계와 만납니다. 마침내 글로벌 안보호 서비스로 암에 맞서는 전 지구적 협력이 시작됩니다. 생명의 역시 오직 하나생명으로부터.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습니다. 우리 회사 특별 안전 보건 교육 어디서 들어야 할까? 모두가 이기는 올윈 에듀. 산업 안전 보건 교육 우수기관 올인 에듀. 기업 맞춤형 직무 교육 제작과 법정 의무 교육까지 올인 에듀. 모두가 이기는 올윈 에듀.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충분히 분노하되 그 다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라디오 청취율 2회 연속 압도적 1위 뉴스 하이킥 진행자 신장식이 날리는 지금의 대한민국을 향한 촌철살인. 두 번은 경험하고 싶지 않은 나라. 한겨레 출판. 네, 두 분 끝인사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이동석 전 행정관께서 먼저. 네, 오늘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허창원 의원님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너무 잘생기셨어요. 지역 주민들께서 한번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것 같고요. 더욱더 큰 정치, 바른 정치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충주 시민분들 감사합니다. 이동관 행정관이 오늘 처음 뵀는데 정말로 젊은 패기로다가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십시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감사드리겠고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두 분 다 잘생기셨습니다. 너무 잘생겼어요. 감사합니다.